네, 반갑습니다. 카겔 뉴트리나 양돈 마케팅 이일석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카겔 뉴트리나 양돈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에이스, 농장의 골든타임을 잡아라 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봄이 느껴지시나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참 봄이 올까 싶었는데 결국 오고야 말았습니다. 예전에 몇 번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다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올해도 춘내 불사춘이 또 오는 건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춘내 진사춘으로 제가 바꿔보았습니다. 봄이 왔고 정말 봄이 온 것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충분히 이 봄을 만끽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웨비나의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한돈 산업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카겔 연구기술부 김동혁 박사께서 갓난돼지들이 애타게 찾는 네오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계 고수 두 분을 모시고 농장 관리를 확 바꿔주는 혁신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그럼 한돈 산업의 위기는 무엇이고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은 5개월가량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계십니다. 물론 아직도 캄캄한 터널 속에 계신 분도 없지 않으실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많이 보신 내용입니다. 한돈 성적과 품질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한돈 소비 침체에 재고량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 PED로 탈탈 털린 지역도 적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돈가가 좋아지고 있어서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올해도 돈가에 나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업계에 입문한 지 20년째 되는데요. 그동안 농가들이 정말 죽겠다고 곡소리를 했던 해가 몇 번 있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글들은 모두 당시에 축산 관련 신문에 도배가 되었던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2003년 중국이 곡물 수출을 중단하면서 사료값이 폭등을 했었죠. 돼지값은 오히려 폭락했고 돼지를 굶기는 농장들도 있었고요. 결국 부실한 관리는 PMWS라는 심각한 소모성 질병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불황의 여파로 농가 수는 무려 2,000호가 줄어들게 되었고요. 이듬해 돈가는 역대 최고 가격을 찍습니다. 2007년에 또다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리먼 브러더스 미국발 금융위기로 환율이 치솟았고요. 사료값은 2배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역시 농가 수가 2,000호 이상 또 줄어들고 PRLS 같은 소모성 질병이 극에 달하게 되면서 이듬해 돼지값이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FMD 이후 2013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었죠. 이때는 1, 4분기 평균 돈가가 박피로 3,000원이었으니까 올 초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1,000농가 이상 감소가 되었고요. PED가 대유행하면서 이듬해 10월 돈가가 5,000원을 찍게 됩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뭘까요? 곡물 가격이 오르면 돼지값은 내리고 그 다음은 질병이 많아지고 돈가가 사상 최고점을 찍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심각한 위기에서 과감히 투자한 농장 사장님들은 현재 큰 부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혹시 뭔가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이 그림은 6억 5천만 년 전 어느 날 공룡들이 멸종했던 당시 지구를 그린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과 베트남이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은 최근 모더니 20%나 줄어들었고 중국 정부는 아예 포기한 지 오래가 됐죠. 예전에 혹시 PRS가 걸린 떨이 농장 돼지를 사거나 팔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중국은 ASF 걸린 농장을 전문으로 하는 떨이 장사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 그 동네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나 봅니다. 베트남도 발병 1개월 만에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 초토화되었고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주래식 파크가 아니라 더 로스트 월드 차이나 베트남 파크가 우리한테는 훨씬 더 스릴과 공포감 넘치는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잃어버린 세계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최근 미트 뉴스에 실린 소식입니다. 공급 절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오포 가격이 폭등하고 가격을 떠나서 아예 구매 자체가 어렵다. 쇠고기, 닭고기 가격도 급등했다. 한마디로 중국발 ASF가 전 세계를 마구 뒤흔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최근 주요 돈육 생산국들의 돈가인데요. 일제히 급등하고 있고 미국은 거의 수직 상승에 가깝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게 될지 많이 긴장되지 않습니까? ASF는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아마도 김칫국만 먹다가 배탈이 나면 약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방역을 해야 대박의 기회가 올 수 있고 정말 성적까지 잘 만들어낸다면 초대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마 바로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제발 사람만 잡지 말고 유기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차에다 소용없는 소독약 좀 그만 뿌리시고 유기물 세척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라차가 지나간 길을 후보던 뭐던 자돈 할 것 없이 주둥이로 핥고 다니게 하는 것도 좀 그만하고 그런 땅을 밟고 신발도 안 갈아 신고 곧바로 돈 사러 들어가는 것도 필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료 생산량은 아마도 양돈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표는 최근 6개월간의 생산량을 이전 연도 동기와 비교한 것인데 어린 구간과 임신돈 사료 생산량이 꽤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증가되어 있는 육성 비육돈 사료는 최근 6개월간 도축 두수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도축 두수가 늘어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여러분의 합리적인 이성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올해 돈가를 4,400원 이상이 될 거라고 전방 기고를 했었는데 얼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전방은 전방일 뿐이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돈가가 아무리 좋아도 빛 좋은 게살구가 되면 별것 아닐 겁니다. 자,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내 돼지고기 소비량이 줄기차게 늘어나긴 했지만 작년에 축산물 소비량 조사 결과를 보면 타 축종에 비해서 사실상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소비 증가세를 보면 쇠고기는 49%, 닭고기는 55%가 늘어난 반면에 돼지고기는 28%에 그쳤고 돈육의 소비 비중은 50%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한돈이 치는 힘에 치이고 쇠고기에 쫓기고 수입육에 밀리는 상황입니다. 이제 돈가 좀 오른다고 대충 하다가는 다 된 삼겹살에 재 뿌리는 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돼지를 더 잘 키우고 정성껏 규격돈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한돈을 차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양돈 경영 전략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두 찐빵 좋아하시나요? 찐빵 하나에 요즘 얼마나 할까요? 대충 한 1,000원쯤 가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찐빵 장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찐빵집을 운영하려면 임대료, 인건비 등등 찐빵을 많이 팔고 적게 팔고에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 생깁니다. 그런 걸 바로 고정비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이 든다고 치겠습니다. 만일에 찐빵을 3,000개를 판다면 찐빵 하나당 고정비는 얼마일까요?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겠죠. 300만 원 나누기 3,000개. 네, 맞습니다. 1,000원입니다. 만일 이 1,000개를 팔면 찐빵 한 개당 고정 원가는 3,000원, 500개를 판다면 6,000원이 되겠죠. 여기에 찐빵을 만드는 원재료비인 팥, 앙꼬와 밀가루 등을 더하면 실제 생산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파느냐에 따라 찐빵 하나의 고정비가 1,000원짜리가 되기도 하고 6,000원짜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찐빵집이 문을 닫느냐 마느냐는 파당과와 밀가루 값을 아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파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돼지 농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것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한돈 농가들의 생산비에 관한 통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육 kg당 생산비가 농가 평균 3,897원이 나왔고요. 그중 변동비는 2,133원, 고정비는 1,763원입니다. 고정비가 전체 생산비에서 무려 45%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돈 두당 고정비는 연간 27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고정비가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출하할 돼지가 없으면 얼마 안 되는 돼지들이 고정비를 떠안아야 하고 생산 원가가 크게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모돈당 270만원이라는 연간 고정비를 모돈당 출하두수로 나누게 되면 비육돈 두당 고정비가 나오는데 바로 이 표에서 MSI별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농장은 비육돈 두당 고정비가 10만원 수준이지만 성적이 나쁘면 거의 20만원에 가깝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원가에서 10만원이나 벌어지는 겁니다. 지육 kg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100원 이상에 해당하는 엄청난 생산 원가 차이를 만드는 셈이 됩니다. 아무리 돈가가 좋더라도 돈을 버는 농장과 그렇지 못한 농장이 확연하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많은 농장에서 적자가 나니까 돼지 입에 들어가는 것도 좀 줄이고 자재도 좀 싼 걸로 쓰고 할머니 모돈도 한 번 더 쓰고 하셨을 텐데 살림이 좀 나아졌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농가에서 돼지 출하가 많든 적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는 지육 kg당 1,763원이고요. 한 마리 더 출하할 때마다 추가로 들어가는 사료, 약품, 분뇨 처리비 등등 변동비, 즉 원재료비는 지육 kg당 2,133원입니다. 돈가가 낮아져서 생산비 이하가 되었을 때 보통 사료값도 안 된다 라고 출하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 원재료비 2,133원 이기 때문에 돈가가 2,200원만 넘어도 더 팔면 팔수록 수익도 더 늘어나게 되고 불황을 더 잘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성을 잘 유지해야만 돈가가 올랐을 때 높은 수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생산성의 힘이 저돈가를 이기고 수익성 있는 양돈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산다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많이 낳고 많이 죽이는 건 후진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 몇 년간 산자수 위주로 개량이 극대화된 유럽의 모던들이 많이 도입이 되었지만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질병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환경 적응력이 떨어져 환경, 영양, 위생 측면에서 관리 수준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다산성 모던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산자수가 높은 농장에서 생식체중이 낮고 허약한 자돈들이 출하까지 건강하게 크려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던은 보통 자궁에 20kg 정도의 태아를 담아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자돈들이 태어나면 평균 생식체중이 낮아지고 분만 시간도 길어져 초유 섭취가 불량해지고 자돈들이 허약해져서 높은 폐사율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성장이 더디고 출하연령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돈들은 생후 이후 그리고 젖먹이로 교체하거나 돈사를 이동하는 시기에 큰 변화와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바로 그 시기는 자돈의 운명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골든타임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큰 수익을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면 그 자돈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이 자료는 최근 스페인에서 발표된 것으로 많은 복의 실험에서 생식체중이 폐사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생시 1kg이 안 되는 자돈들의 폐사율은
40%가 넘는 폐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kg 이상의 생시체중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어떠한 관리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가들의 평균 출하연령이 200일 정도로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한 농장에서 동일한 일령에 태어난 자손들이 출하할 때 체중은 과연 얼마나 벌어질까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 한날 한시에 태어나는 자손들이라도 출하연령은 대략 40일 이상의 차이가 생깁니다. 엄청난 차이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골든타임 관리가 안 된다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중세 유럽을 휩쓴 패스트로 엄청난 사람들이 사망한 사실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 특히 영아 사망률이 50% 이상 되었던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18,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영아 사망률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길 보시면 로버트 샤프가 저술한 더 크루얼 디셉션이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깨끗한 물의 공급. 둘째, 위생 수준의 향상. 셋째, 더 나은 영양의 결과였습니다. 로버트 샤프는 많은 의학자들이 동물에서 실험했던 항생제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인체에 적용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얘기하면서 현대의학이 잔인한 속임수라는 비판을 합니다. 실제 무분별한 항생제로 인해 과거 10년간 죽은 사람들이 무려 78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농가들이 현재 질병을 단순히 항생제 치료 유지로 대응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병이 감소되는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그래프에서 영아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디프테리아, 즉 파상풍에 대한 백신은 영아 사망률이 크게 감소한 이후에나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나 결핵 역시 사망률이 거의 사라진 시점에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최근 또다시 유행하고 있는 홍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률의 감소와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은 거의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질병을 대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로버트 샤프 박사가 지적한 깨끗한 물, 위생, 영양에 집중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은 물이 가장 값싼 영양소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을 좀 하찮게 여기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은 가장 비싼 영양소입니다. 물이 잘못되면 돼지가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늘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물 문제죠. 또 여름이 다가올 텐데요. 음수라인 청소 한 번도 안 하신 농장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름엔 음수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돼지는 영리해서 사료와 섞여 부패가 되고 뜨거워진 물은 먹지 않습니다. 정말로 돼지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오히려 자돈 사료가 가장 값싼 영양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뉴트리나의 초이스 네오 밀크 제품과 2호, 3호 제품이 있는데요. 돼지 한 마리가 출하할 때까지 모든 사료를 포함해서 대략 350kg의 사료를 먹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자돈 사료를 얼마나 먹을까요? 네, 정답은 11kg입니다. 대략 20kg짜리 지대의 절반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양이죠? 네, 저희 팀들이 요즘 뉴트리나의 새로운 제품으로 비교 시험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경우에서 이렇게 돼지들은 무엇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정말 귀신같이 잘 압니다. 잘 먹어만 준다면 아픈 돼지들도 금방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샤프가 말한 더 나은 영양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요즘 이거 뭐 어디 마약탄 예. 완전 미친듯이 달라붙는데. 예. 아침에 번유 태워줬지요. 그래가지고 내일 1호하고 2호하고 섞어가고 해줬는데도 비어를 되게 잘 먹네. 번유 잘 먹네. 근데 이제 또 먹고 난 뒤에 있잖아. 변이 어떨지. 아, 괜찮답니다. 지금 안 그래. 안 그래도 지금 다른 데도 해보니까 사료 먹는 걸 먹다가 있잖아요. 변이 일단은 깨끗하니까. 예, 예, 예. 그게 괜찮으니까 안심이 된다 합니다. 사료 그 여기가 지금 일주일 그 네오 사료 먹인 애들. 그래서 야들이 너무 야들하고 차이 나서 네. 야들도 내가 세포에 한 포씩 섞었어. 아, 잠깐. 아, 얘네들도 그럼 섞어서 좀 먹였네요. 아니 너무 차이 나니까 네. 그래서 야들은 그거만 야들어가고 확실히 틀려. 야들은 약간의 피가 있고 픽기요. 예, 예. 좀 빨간 맛이 있는데 야들은 좀 하얀 맛이 있어요. 약간 조명? 형 어떠세요? 써보니까 뭐 좀 쓸만. 효과가 있어가지고 예. 이번 출근전에 그냥 이걸로 쓰고 있다. 아, 그냥 이제 계속 쭉 쓰시려고요? 자, 이 표는 각 주령별로 갓난돼지 사료의 섭취량과 전체 사료에서 갓난돼지의 사용 비율, 그리고 농장에서 적용된 평균 사료 가격을 계산해 본 겁니다. 물론 농장의 평균 사료 단가는 갓난돼지 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의 사용 비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고가의 자돈 사료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농장의 평균 사료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그래프로 보면 이렇습니다. 뉴트리나는 7주령까지 갓난돼지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때까지 총 11kg의 자돈 사료를 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째서 자돈 사료가 가장 값싼 영양소인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품질의 자돈 사료를 급여하면 어떤 이점이 생길까요? 첫째, 자돈 사료 급여 프로그램을 8주, 9주령까지 과다하게 급여하지 않고 7주령 정도면 무난히 16kg 이상 키워서 큰 스트레스 없이 젖먹이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략 농장 평균 사료 단가를 20원 이상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비용 감소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둘째로는 7주령 체중에서 과거 많은 농장에서 실험해 본 결과 2kg 이상의 증체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7주령 체중 2kg은 출하 체중에서 6kg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카길의 글로벌 실증에서 폐사율의 6.7% 감소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은 출하량을 증가시켜서 매출액과 사료비 공제 수익을 높여주게 됩니다. 우측에서 보는 것처럼 총 29,000원 이상의 두당 수익을 갓난돼지 구간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갓난돼지 사료 급여량인 11kg으로 나누게 되면 사료 킬로그램당 2,645원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사료업체들이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또 모 업체는 매각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 킬로그램당 10원도 더 할인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함께 상생하는 길이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초기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바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만일 저동가가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가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다들 고민하고 계시고 많은 투자를 해오고 계시리라 봅니다. 복잡하고 골치 아프시죠?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좀 심플하게 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지금보다 더 건강한 농장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강한 농장은 수익성이 있고 투자할 여력도 생깁니다. 이 문제들은 바로 적극적인 투자로 해결할 것들입니다. 출하일령 200일짜리 돼지가 품질이 좋고 맛이 좋은 것이 아니죠. 건강하게 잘 자란 돼지가 맛도 좋고 품질도 우수하다는 것을 저는 많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농장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한돈 농가들이 고민해야 할 가장 명확하고 심플한 목표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2번 강산이 바뀌는 한돈 산업의 역사를 보면서 골이 깊으면 반드시 높은 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 오히려 더 과감하게 투자했던 농장들이 나중엔 더 큰 성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이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원칙 지키고 기본대로 하고 준비하고 때를 기다린다. 네, 이어서 카길 연구기실부 김동엽 박사님과 업계 고수 두 분께서 더 좋은 내용으로 배움의 즐거움과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보태주실 예정입니다. 이후의 내용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 사임농장 경영을 큰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